권하진 않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라큐스 로스쿨의 JD 인터랙트, 줄여서 JDI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저는 첫 한국인으로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2022년 8월에 시작을 해서 현재 6학기째 다니고 있습니다. 미국 로스쿨은 3년이고 이 과정을 보통 Juris Doctor, JD라고 하는데 이거를 오프라인이랑 온라인이랑 합쳐서 만든 프로그램이 JDI입니다. 그래서 3년 3개월 동안 총 10학기를 이수를 하는데 온라인과 오프라인 수업을 섞어서 이수를 하게 됩니다. JD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대학원 3년을 풀타임으로 다녀야 되는데 JDI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씩 짧게 5번 들어가는 것 외에는 어디 있던지 상관없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잖아요. 가장 큰 장점은 바로 직장을 다니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을 다니면서 지금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어요. 여기서 오는 가장 큰 차이점은 JD는 보통 1학년이나 2학년 여름방학 때 인턴십을 해서 거기서 보통 잡 오퍼를 받아서 취업을 해요. JDI 같은 경우는 이미 직업이 있고 어느 정도 커리어 기반이 쌓인 사람들이 가는 거다 보니까 그런 내가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내 분야에 접목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정확하게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와요. 그리고 커리큘럼상 1년에 3학기를 다니는데 방학이 다 합쳐봤자 2달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인턴십을 솔직히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래서 JDI를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커리어가 최소한 3년 정도는 쌓은 있는 분들이 오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이제 변호사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JD를 가서 풀타임으로 이 정규 커리큘럼을 밟으시는 게 취업에는 훨씬 유리하죠. 왜냐하면 JDI 같은 경우에는 OPT나 그런 취업 비자가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수업을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 학기당 12주로 진행이 되고 수업 한 과목당 매주 총 2개의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요. 한 개는 녹화 강의, 또 다른 한 개는 이제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진행이 됩니다. 보통 한 학기에 많게는 3개, 적게는 2개 아니면 1개 이렇게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의 경우는 직접 대학교에 가서 약 6일에서 7일 정도 동안 빡시게 오프라인 수업을 들어서 미국 ABA, 그 American Bar Association이라는 규정에 맞춰서 오프라인 수업을 듣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총 5번 이렇게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게 됩니다. 보통 1학년 1L이라고 하죠. 1L 시작할 때 한 번, 2학기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4학기 시작할 때 한 번,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선택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학교로 가도 되고요. 다양한 나라의 스터디 어브로드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어서 스위스나 로마 이런 데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스위스를 이 시험은 그 토플 홈 에디션이랑 비교해서 생각하시면 좀 쉬운데 그 프락처 시스템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 방 이런 구조도 다 보여주고 시험 보는 스크린하고 제가 다 실시간 녹화가 돼서 이거를 꼼꼼하게 리뷰를 해서 문제가 없으면은 점수 처리가 되는 방식입니다. 저는 미국에서 변호사 일을 한다기보다 한국에서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제가 지금 종사하는 어떤 교육 컨설팅업을 글로벌하게 확장할 때 이 자격증을 활용을 하고 싶어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게 됐어요. 실제로 많은 미국의 대학교나 고등학교가 지금 한국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 해외 학교를 한국에 런칭하는 거나 아니면 오히려 반대로 한국에 있는 학교를 해외에 런칭하는 그런 국제적인 비즈니스가 저는 전망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쪽에 요 변호사 자격증을 쓰고 싶어요. 그런 자문도 할 수가 있고 요게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영국
변호사 시험을 칠 수도 있고 좀 이렇게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변호사라는 게 자격증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면은 훨씬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권하진 않아요. 저는 아무래도 교육업에서 자격증을 더하는 거라 흔치 않은 어떤 조합이잖아요. 근데 저한테 많이 개인적으로 물어보셨던 분들도 그렇고 오는 동기들을 보면은 뭐 의사인 분들도 있고 또 아니면 회계사 아니면 부동산 이런 분들이 한 30~40% 정도 된다면은 정말 기상천외한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이 와요. 그래서 뭐 카운티 그러니까 주지사 말고 카운티 대표라고 하나요? 이렇게 뭐 뽑혀서 정치 하려는 사람들도 있고 펜타곤에서 그 군사 전략을 짰던 분들도 있고 군인들도 많아요. 저는 그래도 야근이 많지 않은 업무 환경이고 또 저는 애초에 이 회사에 이직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지원한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은 조율을 해주고 계세요. 근데 아마 많은 회사원, 많은 직장인 분들은 회사에 아마 이걸 알리지 않고 다니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모든 휴가는 다 이런 오프라인 수업을 들으러 갈 때나 아니면 시험 기간에 조금씩 나눠서 쓰시게 될 거여서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9 to 6 일을 하고 집에 가서 앉기까지 이제 제 나이가 30대 중반에 접어드는데 이건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지금도 너무 힘들어요. 이게 참 처음에 가늠하기 너무 힘들었는데 그 과목 셀러버스를 보면은 그게 나와 있어요. 아카데믹 핸드북을 보면은 한 1학점당 일주일에 3시간을 써야 한다. 맞나? 그쵸? 그래서 보통 수업이 3학점에서 5학점이거든요. 그러면은 보통은 7, 8학점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8 곱하기 3은 24잖아요. 그러니까 주에 24시간을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말이 쉽지 24를 7로 나누면 하루에 3~4시간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수업 시간도 이제 4~5시간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정말로 하루에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못해도 5~6시간이 되던지 주말을 풀로 투자를 하던지 그렇게 조정을 해야 합니다. 좀 그렇게 못하죠. 이 프로그램을 하려면 어느 정도 영어도 가능하고 좀 어떤 학벌이나 이런 게 조금 그래도 박수 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일까요? 로스쿨 지원 과정은 일반 JD랑 똑같고요. 준비를 그러니까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은 직장 경력을 좀 더 보는 것 같아요. 이 JD는 보통 딱 2개를 가장 많이 보는데 첫 번째가 LSAT 점수, 두 번째가 GPA란 말이에요. 근데 JDI 같은 경우는 이거 플러스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자격증으로 어떤 일을 하려는 거지라는 걸 이제 경력 기반으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고 영어 점수 같은 경우에는 인터내셔널 스튜던트한테는 똑같이 토플 100점 이상을 요구를 해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뭐 해외 영어권 지역에서 대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영어 점수가 웨이브가 됩니다.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그럼 저는 그냥 토플 100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저는 로스쿨인데 내과 로스쿨하면 학교 많이 된다라는 그게 있거든요. 연구 많이 되겠죠? 정말 좋은 질문이세요. 저도 그래도 온라인이면 조금 더 저렴하겠지? 라는 큰 기대를 했어요. 근데 물론 생활비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플러스 제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좋지만 학비는 일반 JD랑 동일하고요. 학비 이외에도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많아요. 일단 교과서 기본 한 권에 200~300불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 한번 들어갈 때마다 뭐 호텔비, 식비, 비행기, 학교에서 기숙사 안 지원해줘요. 그러면은 학교랑 이제 뭐 제휴를 맺은 호텔에 가서 아주 조금 저렴하게 있는 건데 이 비용도 만만치도 않고 그러니까 이코노미로 타면은 진짜 왕복에 못해도 뭐 300~400 드니까 이걸 5번 하면 벌써 2천만 원이죠. 그래서 비용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이게 매년 학비가 올라가는데 한 학점, 한 크레딧당 2,080불 정도 해요. 근데 이거를 87학점을 따야 졸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You do the best. 근데 이거 플러스 교과서 뭐 이것저것 부수적인 비용 뭐 등등등 하면은 진짜 JD랑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럼 진짜 빡셀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의 하루가 어떤지 약간 감을 잡을 수 있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통 아침 5시에 일어나서요. 7시 한 반까지 이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숙제를 해요. 저희가 그 녹화 강의를 수업 전까지 봐야 하는데 이게 그냥 녹화 강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퀴즈도 나오고 에세이 퀘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1시간짜리를 완벽하게 보는 데는 한 3시간? 노트도 하면서 보니까. 그래서 7시 반까지 공부를 하고 씻고 9시까지 출근을 해요. 6시에 퇴근을 하죠. 집에 가면 7시예요. 7시부터 뭐 8시 한 반까지 뭐 저녁도 먹고 뭐 운동도 하고 뭐 잠깐 쉬고 뭐 집안일 등등등 하고 또 9시부터 뭐 한 11시 또 공부를 하고 기절해요. 다 반복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이상적인 거고 뭐 조금이라도 뭐 저도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든지 야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녁 공부는 솔직히 힘들죠. 근데 지금 들어보면 웬만한 사람들이 하기는 되게 힘든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본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그램 같이 가고 싶으신 거예요? 저는 원래 미국 로스쿨을 어릴 때부터 정말 가고 싶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뭐 원하는 데가 안 붙어서 못 갔다가 경력을 쌓고 결혼을 준비를 시작했을 때 이 프로그램의 존재를 알았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많은 상의 끝에 이걸 지원을 하게 됐는데 주변에서 반대도 많았거든요. 그 나이에 가서 뭐 하냐, 뭐 온라인으로 따서 뭐 할 거냐. 근데 미국에 가서 동기들을 봤을 때 저는 좀 가치를 느꼈던 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분야에서 정말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60대도 있어요. 20대도 있지만 다 모여가지고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었고 그 당시 고해커스 게시판 아마 로스쿨 가고 싶은 분들은 많이 볼 텐데 거기서 그게 굉장히 심해요. T14 아니면 가지 말아라. 가서 뭐 할 거냐. 뭐 아무것도 안 된다. 돈도 못 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아서 저도 안 갔어요. 근데 제가 일을 같이 하던 분들이 대부분 변호사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현직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어디를 나오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면은 한국에서든 한국 시장에서는 수요 굉장히 높다라는 말도 하셨고 이 자격증을 가지고 꼭 변호사 일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알려주신 분들이 그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확신이 있었고 제가 언젠가는 저의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게 글로벌 사업이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때 이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 누군가를 저를 어필할 때 굉장한 플러스가 될 거라는 생각도 있고 부모님을 설득했던 게 이거를 하고 싶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럼 나는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컨설턴트로도 수익을 내겠다. 라는 거를 약속을 했었어요. 어필을 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좀 확신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수업 몇 시에 하냐고 수업 언제 하냐고 그 말 되게 많았어요. 실시간 강의 도대체 언제 하냐. 미국 동부 시간으로 수업을 하는데 보통 아예 아침이나 아예 저녁 때 많거든요. 주말 수업도 있어요. 뭐 한 과목당 세션이 뭐 2-3개인 것도 있고 아니면 교수님이 달라서 같은 수업이 여러 개인 것도 있고 한데 보통은 아침 저녁 있다 보니까 동부 시간이 한국이랑 12시간에서 13시간? 뭐 이 정도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통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 수업을 등록을 해서 아침에 듣거나 아니면 저녁에 들어요. 그렇게 되면 보통 아침 7시 아니면 저녁 뭐 11시 이렇게 돼서 회사 생활에는 좀 지장 없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관심을 가질 법한 사람들한테 혹시 해주고 싶은 말 아마 결혼이든 아니면 뭐 직장이든 아니면 다양한 이유로 미국 로스쿨의 꿈을 접은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정말 하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꼭 한번 도전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3년 3개월이 말이 3년 3개월이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벌써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갈 길이 멀거든요. 졸업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빨리 시험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길게 봐서는 4년 정도 걸리는 과정인데 저는 그 4년이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여러분도 그런 판단이 쓰셨다면 지원을 해서 저의 동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그러면 이 채널에서는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실은 저 되게 주변에서 반대 많았는데 제 부모님이 딱 그 말씀을 하면서 허락을 해줬어요. 네 시야가 넓어진다면 그거는 충분히 도전할 가치가 있다 해라. 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더라도 네가 나중에 눈 감을 때 로스쿨 갈걸 이렇게 이런 후회를 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다면 가라. 왜냐면 저는 부모님이 학비를 전체를 다 대주시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많이 노력을 했어요. 저는 물론 제 성적이 엄청 좋은 건 아니지만 장학금도 학교에서 일부 받았고 이 회사에 들어올 때도 저는 애초에 장학금을 주며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면 되니까 늦은 나이건 주변에서 뭐라 하건 힘들고 중간에 포기하더라도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사회적 통념에 갇히지 말고. 키팅!